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이제 풀려났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판이 다시 세워졌고 거기에 또 곧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법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운명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자, 그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어떤 방식으로 구속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당장 앞에 놓인 것은,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위정교사, 이 혐의와 관련된 일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검찰이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검찰이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을 검찰이 선택을 하더라도 이재명 구속은 불가피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분석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금 활동을 시작을 할 태세지만 구속은 면치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 구속 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박용수 전 특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례가 또 하나 있고, 혹시나 조국 사례를 쫓아갈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박용수 전 특검 사례는 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죠. 1심에서 그 첫 번째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적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은, 지금 보완을 해서 재청구하게 되면은 다시 이 체포동의안을 거치고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가는데, 체포동의안 문턱은 다시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쪼개질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영장 실질심사, 이번에는 담당 판사가 바뀌죠. 1차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은 배제가 되고 다른 두 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러냐면은 박용수 사례, 박용수 전 특검이 1차 때는 50억 클럽, 1차 때는 유창훈이 기각을 했지만은 2차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그때 그 윤재남 영장판사가 그 유창훈은 배제되고 윤재남 영장판사가 그 심리를 맡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부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도 현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은 그 국회 동의를 거쳐서 심사를 받게 되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박용수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부담을 느껴서 혹시라도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간다고 해도 이재명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들 그 수사에서 특히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걸로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그러니까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그 업무 사건으로 영장이 한번 기각됐지만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고, 오거돈 마찬가지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은 한번 기각이 됐지만은 징역 3년 확정이 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 성폭행, 이걸로 해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이 됐고,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여기도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지만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특히 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 중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그러니까 그 형사사건 전체 통틀어서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무죄를 받은 비율은 불과 3.6%밖에 없다. 뿐이다. 이런 지금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축약을 하면은 세 가지 모델, 박용수 사례는 말씀을 들었고, 김경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주변에서 그냥 재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다른 재판, 지금 대장동 재판도 받고 있고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일단 그것을 내려치고 이 지금 불구속 기소하는 이 백현동 그리고 대북송금 위정교사, 자, 이런 것을 갖고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은 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김경수 모델이죠. 자, 김경수 같은 경우도 도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가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도 서울중앙지법인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법원에서 이 김경수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 대법원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재판이 신속히 열리면은 다른 선거법 재판 또 대장동 재판도 있지만은 백현동 재판으로 인해서 총선 전에라도 한 6개월 남은 총선 전에라도 김경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박용수 사례, 두 번째는 김경수 사례,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사례입니다. 조국도 구속을 한번 피했었죠. 그렇지만은 이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2019년 12월이죠. 서울 동부지법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은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기각을 했지만 지난 2월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결정된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죠.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와 달리 이 조국은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그 부인 정경심 씨 덕분이었죠. 정경심이 그때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으로 4년 실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부를 같이 구속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조국은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그 덕분에 일단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책도 내고 강연도 다니면서 북콘서트하고 뭐 조민과 같이 그 독자들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2심이 곧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심에서는 지금 그 정경심 씨가 가석방돼서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는 1심 징역형 2년을 그대로 확정을 하면은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1심에서 혹시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더라도 2심에서는 또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 1심이 아마 총선 전에 나오면은 선거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죠. 그 법원이 좀 정치에 미칠 영향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은 조국이 2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재명도 조국 모델에 따라서 구속될 수 있다. 2심에서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박용수처럼 그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수처럼 1심 재판을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처럼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재명 앞에는 다양한 이 법원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은 반드시 되는데 시간 문제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정가와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